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클 2교시 특히나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 여러분 맞아요. 팔로우, 구독해주셨나요?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상암동 클래스를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계정 아이디가 뭐죠? JTBC 언더바 그러니까 밑으로 짝대기 그다음에 상클 SANGCL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10명 늘려놨습니다. 진짜요? 라이브 하면서, 틱톡 라이브로 하면서. 아, 10명 아, 진짜요? 늘려놨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황 기자님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주변에도 홍보해주세요. 네, 이두성 기자. 네. 자, 오늘 상클 1교시 임하는 첫 번째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상암동 2교시가 좋은 게 네. 1교시 때는 제가 10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2교시는 길게 나와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야망이 있으십니다. 야망 있어요. 맞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급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원 지금 원 카메라 보라고 귀 터질 뻔했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지 그냥. 네, 우영우, 빠칭코 이게 뭐 미국 우리 비평가들이 뽑는 그 엄청 유명한 시상식에서 후보에 올랐다고요? 네. 어. 저희 올해 초에 혹시 시상식 기억하시나요? 오징어 게임이 이관왕에 올랐던 이제 시상식인데요. 제27회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에서 진행했던 시상식에서 저희가 한국 최초로 수상을 해서 나오네요.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두 편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는 지난 6일 제28회 시상식에 TV 부문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외국어 시리즈상 후보 작품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파친코가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우투, 인사 우투. 유명하잖아요. 뭐지? 우 투 더 영 투 더 우. 동 투 더 굿 투 더 라미. 잘하네요. 그렇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죄송해요. 위험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였어요. 아니 생각보다 비슷해서 놀랐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한 거 중에 한 달 만에 제일 잘했습니다. 제일 잘했어요. 죄송해요. 네, 우리 얼굴 다 빨개졌다고 지금. 여러분 죄송해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이게 우영우, 그다음 파친코 어떤 플랫폼에서 방송이 된 거죠?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고요.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 모두 이제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후보작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이제 두 작품은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놓고 여총리 비르기트, 1899, 가르시아, 더 킹덤 에소더스, 클레오, 나의 눈부신 친구, 테헤란 등과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넷플릭스, 그러니까 미국 OTT 시청자들도 볼 수 있으면 이 후보작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우영우 아까 우리 이제 김하은 앵커도 이렇게 했는데 김하은 앵커가 한 거면 굉장히 인기 많은 거거든요. 잘 안 보잖아요. 저 진짜 거의 사실 영화는 많이 보지만 드라마를 많이 이렇게 또 보지 기니까 않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하죠. 근데 진짜 이거는 매주 본방을 다 사서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이 방송이 처음에 ENA 채널에서 방영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시청률을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미쳤다고 하죠.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17.5%라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기긴 했네요. 이겼죠. 21.1%니까요. 근데 ENA를 우뚝 세웠다 뭐 이런 그쵸. 말도. 그럼요. 방송사. ENA 채널이라는 방송사를 이제 중장년층과 젊은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렇죠. 사실 이 작품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박은빈 씨의 연기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이 주인공이. 주인공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정말 연기를 놀랐어요. 원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이런 연기까지 잘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정말. 연기였을 텐데. 제가 아까 오영우 성대모사 했잖아요. 오늘 최강 한포보다 더 썰렁하다. 미리 한 판을 이겨낼 수 있는 외출하시기 전이라면 이거 보셨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황 기자님 시상식 취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에 우영우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사실 박은빈 씨가 지난달 이제 진행됐던 미국 비평가 협회 주관 행사인 아시아 태평양 시네마인 TV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어요. 라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수상을 한 걸 보면 이게 미국 비평가 협회에서 진행한 시상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니 내년 시상식에서도 사실 좀
뭐 기대할 만한 긍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밈 같은 걸 좋아하는데 보면 이 외국인들이 그 우영우 이거 우투도 영수도 이거를 뭐 리믹스로도 만들어서 그 쇼폼에 게시를 하기도 우리말로 하고. 우투더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가 막 둥둥둥둥 나오다 우투도 영수도 우 이러면서 그 이런 그 일렉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막 올리고 밈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발음도 아니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어렵지 저는 않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이긴 유행이구나.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어도 최소한 우영우라는 거를 알게 되는 이 전 세계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재라던가 그걸 그려내는 그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동현 기자, 파친코는 봤어요? 아, 제가 그게 무료로 조금씩 풀렸잖아요. 사실 가입을 안 해가지고 아. 그 조금씩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저는 뭐 봤어요? 파친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황 기자님. 아, 저는 봤습니다. 보셨겠죠? 네. 파친코도 인기가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인기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친코는 굉장히 좀 이제 우영우와는 좀 다른 장르잖아요. 굉장히 시대적인 아픔을 그쵸.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음. 사실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데 사실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시대상을 잘 살려낸 것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배우 윤여정 씨, 김민아 씨, 이민호 씨 등의 열연이 굉장히 좀 돋보였고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데뷔 후에 이러한 연기 변신을 한 적이 없었어요. 되게 매력적인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불륜남이죠.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는 불륜남인데 매너는. 굉장히 근데 또 되게 잘 어울려. 매력이 있으니까 또, 마성의 남자구나. 네. 네, 저희가 다시금 좀 느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연기적인 도전이었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좀 파친코는 저희가 시대적인 아픔을 다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고 시대적으로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도 공감되고 이제 그렇죠. 이야기들이 이제 공감되고 충분히 이제 뭔가 이 감동적인 서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계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봐봐야겠어요. 아니, 주말에 이제 다음 우리 방송을 준비하시죠. 다음 듣고 봐요. 시간이 나오고. 저는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유 6년 만에 선보인 헤어질 결심 골든글로브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잖아요.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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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든글러브 뭐 다들 이제는 좀 친숙하게 아실 거예요. 네. 2020년에 이제 영화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신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이어서 정이삭 감독님이 이제 미나리로 미나리. 네, 또 수상을 했었죠. 미나리. 그래서 사실 헤어질 결심이 이렇게 이 흐름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품고 있죠. 이게 또 외신 기자 협회이기 때문에 뭐 또 영화계를 좀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상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시상식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후보 선정된 것만으로도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아유, 너무 남다른 의미가 네. 있죠. 그리고 사실 헤어질 결심이 후보로 오른다는 것은 사실 좀 뭐 저희들이 다 기대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감독상을 수상했고 네. 네, 최근에 또 뭐, 뉴욕 영화제. 네, 뉴욕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전미 비평가 위원회에서도 톱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기대감을 품고 있죠. 지금 황 기자님이 수상 가능성 높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받는 예측 한번 예측.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라서 근데 그도 그럴 게 진짜 해친 놈이라고 하세요? 헤어질 결심에 결심에 미친놈. 미친놈. 아니, 그 진짜. 정도로 엄청 여러 번, 그것도 그냥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게 아니고 정말 10번 가까이 맞아요.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 주변만 보면 거의 1000만 영화예요. 진짜. 이게 N차 관람으로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한 번 봐서는 아쉽다. 이게 두 번 보고 세 번 봐야겠다. 제가 2번 보고 싶은 게 한 번 보고 나서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그게 그런 의미였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그 장면에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아직 못 봤는데. 이거 지금 못 보셨어요? 어떻게 봐요? 지금 아니, 보시는 근데 방법 없나요? 너무 못 보시는 게 많아요. IPTV로 보시면 됩니다. IPTV로? 네. 네. 그 유료 나 결제하셔가지고. 육아 때문에 네, 그래요. 저는 딸내미가 거의 있어가지고. 저 유튜브 봐도 핑크퐁 상어 가지고 거의 자주 보는 영상 1위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영화는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이제 그 특징도 굉장히 잘 살아 있고 묘하고 신비롭고 분위기가. 네, 그 분위기가 그리고 영상미가 무엇보다 그 최고입니다. 벽지부터 전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후기 같은 거 보시면은 하나하나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그 파도 모양이 그 여주인공의 얼굴 옆모습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알고 그래서 보면 더 재밌을 것 N차 같아요. 관람을 하는 거예요. 막 수수께끼를 풀듯이 네. 맞아요.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정보를 또 얻어서 다음에 또 보고 또 이런 보고. 거군요. 의미가 달라지니까.
한 번 보고 죄송해요. 굉장히 아니 매력 근데 있는 영화구나. 그 지금 그 우리 황 기자님한테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주 마주치는 배우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두 번째가 대박난 드라마들 원작도 다 찾아보시는지 궁금하대요. 두 번째부터 질문에 답하자면 대박난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좀 원작을 보면 좀 더 이해도가 쉽잖아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기사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박이 난 작품들은 좀 원작에 관심을 갖는 편이고 그 원작이 어떤 결말로 끝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저는 결말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라서 일단 봐. 네, 일단 빨리. 봐야 돼요, 빨리. 그럼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다 보기 전에 원작으로 결말을 다 확인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결말을 보고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겠구나 예상을 하고 만약에 다르면 이 지점이 좀 달랐구나라는 거를 좀 비교하는. 비교하면서 보는 네. 재미가 있겠네요. 저는 좀 결말을 미리 아는 걸 좋아하는 네, 소유자라서. 그렇군요. 자주 마주치는 배우는요? 자주 마주치는 배우는 좀 일정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가 작품을 자주 하면 할수록 자주 그때 또 그 시기에 자주 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동안 또 작품 활동 뜸하면 사실 배우들도 뭔가 명목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좀 사실 좀 부끄러워합니다. 뭔가 행사나 저희가 이제 골든디스크도 하고 백상예술대상도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하거든요. 근데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작품이 없거나 뭔가 활동을 요즘 좀 뭔가 보여준 게 없다라고 하면 좀 언론을 나서기가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본 배우 누구세요? 가장 어떤 최근에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요. 최근에 뭐 시사회도 있을 것이고 네 시사회도 했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기억이 싱가포르 다녀온 이후로 아니요 그거 싱가포르 기억만 다 채워지신 거 아닌가요? 저랑 같이 제작 발표 갔다 오셨죠. 갔다 맞죠. 오고. 재벌집. 재벌집 네, 갔다 맞아요. 오고. 요즘 생중계 인터뷰가 되게 많나요. 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현우 배우 저희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서현우 배우 인터뷰도 하고 왔고 지금 정해진 인터뷰 슈룹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슈룹에 나왔던 배우 요즘 뜨는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그때 페인? 지목하셨던. 네, 라이징? 아니에요. 라스 라이징 스타. 새로운 라이징 스타 누구인가요? 문상민 배우라고 아. 혹시 슈룹에 보셨나요? 왕자 네, 세자. 네. 네. 최종 세자 보셨어요? 안 보셨네. 아니, 저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저는 그 슈룹 첫 1화에 그 김혜수 배우의 첫 대사가 B가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슈룹 못 봤습니다. 슈룹 저희 애기가 먹을 때 이거지. 다른 거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슈룹 배우들이 지금 내방 인터뷰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상민 배우랑 이제 저희 또 유선호 배우라고 1박 2일에 합류한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죠. 선호 씨는 차클의 게스트로 여러 번 출연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극중 캐릭터랑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굉장히 남성미 넘치고.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진짜 또 근데 되게 엄청 선하세요. 네, 선하고 엄청 착하세요. 남성미가 있고 매력이 실제로 만나니까 더 매력 지수가 업되는. 업되죠. 되게 밝아지셨네 갑자기. 그렇죠. 저도 약간 선호 씨 버거 팬이에요. 밀치하시는 것 같아요. 선호 씨도 진짜 완전 승승승승승승 장구 하시길 바라는 배우예요. 장구. 제가 또 오늘 다리 꼬는 거 까먹어가지고 다시 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두성 기자, 다음 우리 이승기 씨 소식 맞아요. 좀 질문 좀 던져주시죠. 네, 지금 쿠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이승기 씨 지금 갈등이 있는데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활동은 이제 복귀를 결정했죠. 그래서 JTBC의 피크타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그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싱어게인 제작진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 이제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 피크타임이 좀 특이합니다. 이제 데뷔를 한 이제 아이돌들을 모아서 팀전으로 벌이는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그쵸. 시도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제 월드와이드 이제 아이돌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데 과연 이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될지. 이미 데뷔한 아이돌들이 모여서 팀을 뭐 새로 네, 이렇게 짜고 그쵸. 해서 하는 거군요. 그럼 팀을 새로 짜요? 아니면 원래 있던 아이돌 그 팀 그대로 출전을 해요? 그건 이제 새롭게 이제 오디션이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팀이 형성돼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 그 팀이 데뷔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아마 네. 뭐 유니트, 그러니까 별도 활동도 따로 네. 그 팀이 하게 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뭔가 그룹이 탄생하지 않을까. 재데뷔. 네, 그렇죠. 그럼- 기대감이 됩니다. 이두성 기자도 참가 가능한가요? 이미 데뷔를 한 아이돌들이 그래도 언론에 데뷔했으니까. JTBC의 제가요? 아이돌이잖아요. 데뷔하셨어요? JTBC의 나오고 아이돌. 싶은데
자제하겠습니다. 거의 아니 춤 실력이 많이 느셨더라고요. 많이 보고 네. 계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요즘 제가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기 씨가 아무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 팬들 위해서 되게 좋은 거고 다 대부분 바랄 텐데 아무튼 갈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법무법인 태평양과 최선을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법적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그 뭐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이 매끄럽게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법적 분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아까 그 프로그램 언제 첫방하는지 질문 주셨어요. 아직 피크타임. 첫방은 미정입니다. 네. 첫 방송 날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세훈님. 그 피크타임이 방송되기 전에 JTBC의 흐름을 보면 피크타임은 상암동 클래스 방송 시간이 또 피크타임이 피크타임. 실제로 되길 그런가요? 바라면서 바라는 거죠? 실제와는 다르지만요. 네. 많은 분들이 바라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 결별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했던 같은 후크 소속 그 윤여정 씨는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된 걸로 결정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윤여정 씨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결별설이 났을 때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3주 후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소속사를 네. 떠났다는 거죠? 지난 5일에는 이제 2017년부터 함께한 윤여정 씨와 이제 결별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윤여정 씨는 이제 소속사와의 이제 그런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이달 중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연말은 미국에서 보내실 보내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속사는 이제 찾아봐야 네, 되는 아직은 소속사까지는 언급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음. 네, 휴식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 이적 작업을 좀 하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이승기 씨는 소속사 이적 작업보다는 정 관계를 풀어야 그다음에 예. 이적 관계를 가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현 소속사가 되는 그 소속사 자체도 또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사건을 정리하고 그다음 뭔가 이제 일단락을 짓고 그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뭐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많은 이승기 씨의 피해를 받은 그런 정황들도 많이 공개가 됐고 이제는 좀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걸 넘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받는 절차가 이제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속사와 정리를 하고 다음 소속사와 계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다른 회사 프로그램이 합니다만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 씨가 또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이 약간 이승기 씨와 또 이렇게 상징적인 프로그램이긴 한데 다음 시즌에 뭐 출연하는 건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프로그램 시즌 2는 1월부터 이제 방송이 재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승기 씨를 제외한 멤버들끼리 촬영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그래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진은 사실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승기 씨는 집사부일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일이 하루빨리 정리돼서 복귀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한간에는 또 집사부일체에 이승기 씨가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시즌 2에서는 후크가 이미 빠져서 자체 제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게 SBS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황 기자님이 지금 팩트 체크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시즌 2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후크 때문에 이승기 씨가 시즌 2에 합류 안 한다 못한다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님, 이동수 기자 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거나 사실 저는 그 아까 1교시 때 했던 BTS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아니 BTS 인기에 자꾸 이렇게 편승하는. 팬이라죠. 저도 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부추기고 근데-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입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맞습니다. 그 현장 통제에 따르면서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 분위기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는 아침부터 가서 추운 추운데.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어제 어제 연천이었잖아요. 어제 눈도 아니, 내렸잖아요. 어제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좀 약간 이제 뭐 경찰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호원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조심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제 오는 거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검은색 밴이다. 흰색을 타고 올 리는 없다. 분명히 그렇죠. 검정색을 타고 올 거다. 그래서 계속 밴을 추측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거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경호원분의 이런 이동 동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콜을 알겠죠. 받고 제일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분의 그런 행동과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분을 거의 이렇게 눈이 계속 그분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나오네요. 저 차였나요? 네. 저 차예요? 저 검은색 저. 6대가 줄줄이 네. 왔으니까 저 중에 한 대일 거다. 네, 6대가 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 타고 온 차량입니다. 지금 차들이 그럼 한 차에 한 두 명씩 그래서 해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타고 오니까 또 또 부대 앞에 사실 뭐가 없잖아요. 없죠. 앉아있을 카페도 잘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부담돼서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따로 하고 아.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사실 엄청 몰릴 줄 알았어요, 팬들이. 아미들이 엄청 몰릴 줄 알았는데 바글바글할 줄 그 알았어요. 진이 위험하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요 글을 남겼더니 팬들이 그 말을 또 잘 찰떡같이 따라주세요. 듣고선 거의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클래스가 어땠나요? 남달라. 근데 진짜 아미가 거의 없었고요. 거의 제가 발견한 아미도 해외 팬들이 좀 있었어요. 아. 왜냐면 해외 팬들은 한국을 우연히 찾았다가 진 씨가 입대를 한다고 하니 온 김에. 뭐 온 김에 이제, 연천까지. 이제 연천까지. 연천까지. 야, 우리 거기는 오빠의- 관광하러 갈 일이 없는 그럼요. 곳인데. 관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다 군부대 뿐인데. 네. 근데 이제 진 씨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이 직접 이제 왔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이해는 이응지읒, 갑니다. 이응지읒 인정. 이해는 갑니다. 오셔 이해는 뭐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서 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모두 술 좋아하세요? 갑자기요? 술 좋아하세요? 갑자기요? 음주를 갑자기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전 나중에 진 씨 아, 양조장에서 양조장. 나온 술 사고 싶어요. 왠지 기대해도 약간 브랜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20분 지났네요. 오늘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두선 기자도 고맙습니다. 상쾌 2교시는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계속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남아주시고요.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쾌하세요.